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웃지 마. 거짓말이다. 이 영감 태희가 어디서 사기를 쳐? 집주인에게서 사기의 낌새가 보인다면 그 집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. 내가 전세 사기의 주인공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. 자,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. 오늘은 이 등기부 제대로 읽는 법 현창윤 변호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설마 변호사님 상대로 뭐 전세 사기 치는 그런 사람 있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안타깝게도 저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저의 경우에는 거의 법적으로 가능한 예방 조치를 다 해뒀기 때문에 특히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 조치를 다 해뒀기 때문에 다 네. 회복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잘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잘 네. 보는 법 좀 배워보려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그 등기부 등본, 앞으로 편의상 뭐 등기부라고 하죠. 네. 이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?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사람도 이력서가 있잖아요. 사람도 이 사람의 현재 상태와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네. 이력을 이력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지금 이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일단 열어보면은 뭐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뭐부터 좀 봐야 될지 감이 네. 안 잡히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,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네. 이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자체에 대해서 이 주소가 어딘지 또 이 집이 벽돌집인지 네. 콘크리트 집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표제부에 담겨져 있고요. 일종의 신체 검사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갑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,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고 이 소유권에 제한은 없는지 또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담보가 되어 있는지 예.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갑구는 소유자의 이력서,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이력서. 맞습니다. 그럼 먼저 표제부부터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. 자, 표제부에서 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물론 표제부에서는 주소가 정확히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네, 또 그 다음에 혹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닌지까지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근린생활시설이 뭐예요?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말해서 상가형 건물과 주거형 건물이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건물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의 이 사무용 이 건물에 그거를 뭐 주거용으로 좀 개조를 좀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또 내가 이 집에서 살고 나갈 때 네.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대출이 안 되니까 또 보증보험이 안 되니까 잘 안 들어오거든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예.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갑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갑구는 조금 전에 소유권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라고 맞습니다. 하셨는데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소유권은 굉장히 네.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좀 소유권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전세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 현장에 네, 소유권자가 아닌 네. 제3자를 대역으로 내보낸다는 거죠? 맞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나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.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맞는지 등기부 등본상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거 어떻게 확인하나요? 뭐 신분증을 좀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신분증이라든가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좀 두 번, 세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. 그리고 갑구를 보면요, 가끔 보게 되는 게 그 왜 가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. 네. 이게 가등기가 약간 제가 볼 때는 가계약처럼 정식으로 등기하기 전에 뭔가 임시로 걸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거 했다가 집주인 바뀌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. 가등기의 경우에는 곧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. 집주인이 곧 바뀐다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이 가등기가 있게 되면은 왜 바뀌는 건지, 가등기는 왜 되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. 근데 가등기 저런 거 없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? 맞습니다.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이 소위 말하는 동시 진행이라는 유형인데 미리 이 전세입자를 좀 구하면서 소유권자를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소유권자를 바꿀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좀 세팅해 놓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. 예. 이런 경우에는
잔금 치르고 이제 안심하지 마시고 이 이후에도 등기부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소유권자가 네. 혹시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바뀌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이 갑구에 혹시 압류, 가압류 이런 단어 보면은 무조건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이 집은 걸러라 이러던데. 압류나 가압류 같은 예.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을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. 네,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집주인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네. 높기 때문에 이런 집에 임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보증금을 좀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압류, 가압류는 이제 부동산은 소유자한테 돈을 못 받은 누군가가 좀 재판을 걸어놓았다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니까. 맞습니다. 그걸 좀 걸러서 보라는 아주 거죠.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죠. 알겠습니다. 자, 을구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. 을구에서는 좀 봐야 될 뭐 단어 같은 거 좀 어떤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? 을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저당이죠. 쉽게 말해서 이 집에 담보로 빚이 얼마나 있냐,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얼마나 졌느냐를 볼 수 있는 건데 네. 내가 이제 보증금을 넣는 이 집에 나보다 먼저 하는 권리가 있다면은 결국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나보다 선순위인 이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는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근저당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은행기관에서 빌린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. 내 권리는 이보다 후순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럼 실제 얼마나 빌렸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?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원래 그 빌려준 돈에 비해서 뭐 120% 정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예. 좀 역산을 해서 이 정도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이 근저당만 확인하면 내가 뭐 나중에 문제됐을 때 후순위로 밀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?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.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. 최근에 임차권 등기를 많이 활용을 좀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저당이 담보가 걸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는 나보다 좀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아무리 그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좀 앞서 있는 권리가 있는 이 세입자가 있다면은 나는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집을 계약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죠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보통 우리 계약하면서 확정일자 받잖아요. 네. 일단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제 좀 안심하고 뭐 두 다리 뻗고 자도 됩니까? 보통 그렇습니다.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잖아요. 사실 전입신고를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네. 깜빡하시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전입신고를 늦게 하시게 되면 그만큼 권리가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요.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주민센터 가셔도 할 수 있으니까 네. 반드시 미리 해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특히 근저당이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금융기관이나 제3자의 채권이 근저당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근저당의 경우에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. 반면에 이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자연스럽게 나의 권리가 예.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같은 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 네.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.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한다. 맞습니다. 그 사이를, 그 시차를 주의해라. 그래서 잔금하고 이사했다고 발 뻗고 주무실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등기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럼 어쨌든 아무리 뭐 빨리 뭐 전입신고 하더라도 뭐 위험이 네.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같은 거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, 뭐 변호사로서 좀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해 줄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사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갭 투자 구별할 수 없도록 주변 시세를 부풀린다든가 또 갭을 굉장히 좀 오히려 역전세라고 많이 하죠.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든가 해서 네. 개인의 세입자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형태로 좀 띠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 특약을 여러 가지 좀 걸어둔다든가 네.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. 특약을 걸어놓는다고요? 네. 어떤 특약을 말씀하시는 거죠? 입주일자 다음 날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라는 특약이라든가 입주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게 되면은 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이 임대차 자체를 무효한다든가 예. 이런 특약을 반드시 좀 걸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 하루의 시차가 있는데 네.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도 좀 맞습니다. 준비를 해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등기부 등본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뭐 이거 요약본도 좀 뭐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도 네. 네, 좀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네, 현창윤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